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 6시 42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한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진짜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좀 많이 내리면서 이 속을 막 이렇게 걸어가고 이랬던 적이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한 달도 더 넘은 것 같죠? 한 달, 두 달.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가 좀 많이 내리던 때가 있었어요. 올해도. 그때 뭐 연속으로 비가 오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새벽에 아침 일찍 비가 내리거나 하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신선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좋아졌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기온도 신기하게도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은. 근데 내일부터는 좀 추워진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13도예요. 거의 낮 기온이죠. 근데 낮에는 오히려 더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낮 최고 기온 한 11도. 오히려 낮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약간 기현상 오늘 목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출발해 보시죠. 비가 많이 내립니다. 가로등에 맞춰서 보면은 빗줄기가 좀 보이죠. 어제 진짜 축구 다들 보셨겠지만 월드컵 2차전 한국으로서는 정말 이 경기를 잡아야만 16강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16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야 했던 경기 가나전이었죠. 피파 랭킹으로 보면 한국이 28위, 가나는 61위였죠. 물론 피파 랭킹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월드컵 본선에 올랐을 때는 충분히 이제 싸울 만한 전력이 있는 팀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 아쉬움이 많죠. 가나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들 강팀이다. 그나마 한국이 피파 랭킹이 나머지 세 팀, 가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루과이라든지 그다음 포르투갈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도 잡으려면 한국을 잡아야 된다.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루과이하고는 비기더라도 0대0으로 이겼죠. 그래도 잘 싸웠다, 잘했다는 칭찬을 좀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그 상대팀의 전력 때문이었거든요. 확실히 가나보다는 더 전력이 높은 팀이고, 그러니까 생각이 저변에 이기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가나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대2로 끝났잖아요. 3대2, 우리가 3이 아닙니다. 우리가 2입니다. 결국 패했습니다. 전반에 두 골을 내줬고, 두 골을 내주는 과정이 좀 허무했죠. 그 선수 이름이 참 특이했어요. 물론 그 나라에서는 그런 이름이 흔한지 모르겠는데 아이유였죠. 조던 아이유 선수인가? 그 선수의 발에서 그 선수가 킥이 좋더라고요. 센터링 올려준 거를 다른 선수들이 이제 주워서 이제 집어넣는 두 차례나 이제 그런 슛이 골로 연결이 됐었는데요. 전반에 2대0이 되었던 순간에
이 경기 좀 어렵지 않겠나. 1대0은 그래도 쫓아가잖아요. 근데 2대0을 쫓아가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죠. 왜냐,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축구 이건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팀의 사례를 봐도 끝까지 따라붙는 팀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2대0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승리를 하려면 3대2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3골을 넣는 동안 상대팀을 0점으로 막아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전반은 그렇게 끝이 났고, 후반 들어서 초반에 한 점이라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한 골을 좀 넣기를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기대가 좀 이루어졌던지 전반에 이런 시간이었죠. 그때가 한 13분? 12분? 13분? 이때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선수 교체가 한 번 있었고요.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죠. 참 답답했던 게, 우루과이 전에서도 좀 그런 거를 저는 느꼈었는데, 뭔가 플레이가 정교하지 못하다. 한국 플레이가 뭔가 정교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다른 팀 선수들보다, 상대팀 선수들보다 피지컬 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다소의 경기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팀 자체의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략 전술, 그 다음에 선수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좀 앞서 나가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조금 부족해 보이는 상황.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부상이 클 것 같아요. 부상.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인 그런 경기,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런 막 직주하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수비수들을 제치면서 막 혼자서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능력들, 그거를 좀 충분히 잘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 그게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한테는 그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죠. 수비수들이 많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봉쇄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작전을 펼쳐나갈지를 감독과 코치진은 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게 전략 전술면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나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게 아니고 조규성 선수죠. 떠오르는 신예죠, 사실. 이 선수가 처음에 교체된, 그때가 한 12분, 13분 이랬을 겁니다. 그때 교체돼서 들어간 이강인 선수. 와, 진짜 이강인 선수 진짜 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레프트에서, 왼쪽에서, 필드 왼쪽에서 그렇게 걷어 올려주는 그 크로스가
와, 너무 정확했어요. 너무 예리하고 수비수들이 진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패스를 날린 거잖아요. 그거를 조규성 선수가 또 잘 맞췄죠. 자리 선점 잘하고, 예, 그 피지컬을 활용해가지고 헤딩으로 두 골을 이제 넣는 거죠. 예. 한국팀 같은 경우에는 두 골을 그렇게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멀티골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멀티골, 한 경기에 두 골 이상 기록하는 케이스죠. 근데 이런 기록이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 경기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반 딱 시작하고부터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분위기 전환이 일어났어요. 저는 살짝 와, 진짜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는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의 그 크로스를 조규성 선수가 헤딩으로 그렇게 골을 성공시켰을 때, 2대1 따라갔을 때, 와, 이거 모른다, 이거 잘하면은 역전승도 나올 수 있겠다, 살짝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골까지 성공시켰을 때는, 두 번째도 헤딩이었죠, 조규성 선수. 우와, 이거는 오히려 한국팀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슛을 날리는 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골 점유율 자체가 한국이 더 높았기 때문에 우리 팀이 이거는 주도하는 경기고, 심리적으로도 쫓아오던 팀, 앞으로 역전할 일만 남았다, 심리적인 면에서도 한국 팀이 더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했죠. 결국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피지컬 면에서 또는 경기력 면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결국은 멘탈로 잡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또 가나팀의 어떤 짜임새 앞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후반에 다시 가나팀이 만회골을 넣었을 거죠. 잠깐 나무에 걸렸습니다. 시야가 좀 가려져가지고. 비가 이렇게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자, 이렇게 카메라가, 그러니까 제 폰이죠. 폰이 좀 나뭇가지에 걸리는 이런 상황이었네요. 옆에 다른 또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서 가장자리 쪽으로 비켜주려다 보니까 약간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간 오늘 사람들 축구 얘기 많이 할 테지만, 진짜 이제 그겁니다. 참 강요하기 싫지만 멘탈을 다시 부여잡아야 됩니다. 참 좀 그렇긴 하지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그 마인드, 이순신 장군 마인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또 이런 운명의 장난일까요? 벤투 감독의 고향, 벤투 감독의 모국, 다음 3차전 상대는 그 유명한 포르투갈입니다. 여기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호날두가 있고요. 예전에 한국에서 노쇼를 보여줬던 호날두, 축구 강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파 랭킹 9위죠. 그 다음에 벤투 감독의 모국입니다. 운명의 장면입니다. 심지어 벤투 감독이 마지막에 주심이 경기가 끝나는 휘슬을 불었을 때, 그때 사실은 한국의 코너킥 상황이었죠.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바로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을 부는 바람에 벤투 감독이 그 경기장에 나와서, 필드에 나와서 항의를 했었죠. 그래서 또 주심은 레드카드, 벤투 감독을 퇴장을 시키고, 이렇게 코치진이 퇴장 카드를 받게 되면 다음 경기에 벤치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연출된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운명의 장난 같은 건데, 모국과의 경기에서 결국은 지금 이끌고 있는 그 팀의 감독 자리에서 잠깐 이렇게 벗어나 있어야 되는, 그 경기장에 벤치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그러니 우리가 더 각성을 해가지고 더 일어서가지고 한번 이겨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 결과에,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16강 진출이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또 이렇게 임하게 됐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스포츠맨 정신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남은 겁니다, 결국.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 경기를 한번 기다려 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